모든 투자는 결국 본인 책임입니다. 뭐 투자를 할지 내 돈을 넣을지 그거는 본인 책임이니까 적어도 상대방이 실제하는 업체인지 방문이나 대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고 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정확히 알고 이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범법인 자산의 조세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피해자들이 계속 있다는 거겠죠. 피싱 사기 자체가 사람의 이제 투자 욕심, 돈 욕심을 계속 자극하는 거라서 특히 요즘은 투자 재테크 이런 걸 하지 않으면은 바보다, 멍청하다는 소리를 듣잖아요.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 사람의 욕망을 건드리는 원칙적인 구조가 이제 가장 큰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법이란 게 존재하고 경찰이나 검찰, 법원이 존재를 하는데 공권력들이 제때 작용을 하지 않는 그런 게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이런 사기범들을 계속 수사를 해서 체포를 하고 엄벌에 처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범죄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도권에 원래 이제 투자 자문 회사라는 게 있긴 했습니다. 금감원에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좀 까다롭다 보니까 전문 인력 배치나 내부 통제 시스템이나 이런 게 까다로운 상황에서 인가를 받지 않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사실 불법이었던 거죠. 근데 이런 불법적인 것을 그냥 묵인하기에는 너무나 많이 주식 리딩 행태가 일어났고 그걸 어떻게 보면 제도권으로 편입을 시키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금감원에서 완전히 인가 형태는 아니지만 신고제로 운영을 해서 유사투자 자문업이라는 제도가 이제 생기면서 흔히 접하는 주식 리딩방 형태로 이제 발달을 한 거죠. 어느 정도 금감원에서 통제를 잘 하거나 불법적인 요소를 차단을 했어야 됐는데 그게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계속 불법적인 형태가 계속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게 관리를 한다는 건지 아니면 방치를 한다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법이 되게 애매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증권회사나 투자 자산운용사, 투자 자문회사 이런 데는 금감원의 인가를 받고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자 보호 의무라든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라든가 이런 자본시장법의 각종 규정들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유사투자자문업은 여기 이 카테고리에서 빠지면서 신고제, 인가나 등록 허가 이런 게 아니고 신고, 단순히 신고만 함으로써 이제 누구나 영위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규정이 됐습니다. 근데 신고제로 운영이 되면서 금융투자업자에는 또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 각종 법령들을 적용받지 않게 됐고요. 금감원이 신고는 받되 자본시장법 규정으로 관리는 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나마 이제 좀 금감원에서 관리 감독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서 약간의 규정을 넣긴 했는데요. 이런 불법 행위를 금지하면서 그 불법 행위를 행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나 이를 금감원이 감독할 수 있는 규정 이런 거는 두지 않고 실효적인 관리 감독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유사투자자문업 주식 리딩방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회사의 실체가 있고 정식으로 금감원에 신고도 돼 있고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정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손해배상을 제기하거나 이러고자 한다면 그 업체를 찾아서 특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버리지나 FX 이런 선물 옵션 같은 사기는 상대방의 실체가 없습니다. 주로 이제 전화나 카톡이나 문자 이런 걸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 회사들이 그럼 사용하는 번호나 법인 통장 같은 것도 99%는 대포폰이나 대포 통장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막상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이제 그 범인들을 잡지 못하고 대포폰과 대포 통장이므로 사기범들을 특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기소 중지나 수사 중지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민사 소송을 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상대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사기, 사이버 피싱 이런 거는 상대방의 실체가 없는, 가해자의 실체가 없는 이렇게 전기통신의 수단을 이용하는 그런 사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좀 까다로운 측면이 있었는데 점점 스타트업이나 뭐 중소기업 창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법인 설립 절차를 점점 간소화했습니다. 특별한 뭐 요건이 없습니다. 그냥 일정한 뭐 서류나 뭐 이런 것만 갖추면 자본금 뭐 요건도 뭐 자본금 하한이나 뭐 이런 기준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다 없어서 자본금에 대한 요건도 뭐 크게 없고, 제가 지금 뭐 나가서 법인 설립하고 싶으면 서류만 준비하면은 뭐 충분히 10개든 100개든 뭐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 자본금 납입이라든가 이런 형식적인 것만 있을 뿐 특별한 요건이 없습니다. 법인 설립 자체를 너무 제한하다 보면은 실제로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법인을 통해서 사업하는 경우가 이제 뭐 절세나 아니면은 뭐 자본 분리, 뭐 자산 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운영하기가 더 쉬운데, 그거 자체를 막아버리면은 사업을 처음 시작하려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설립 자체를 규제하는 거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법인에는 그 자본금, 법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최소의 금액, 회사는 그 자본금을 사실 계속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법인의 자본 유지의 원칙을 성실히 지킨다면 한 사람이 그 1억 되는 자본금을 계속 그 법인에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100개의 법인을 설립하고 유지하려면 그만큼의 자본금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대포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을 보면 그런 자본금 자체를 납입을 하지 않으면서 이제 납입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잠깐 납입했다가 금방 다시 출금을 해서 자기들 다른 자금을 사용하는 뭐 가장납입의 형태, 대포법인 설립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장납입이나 납입증명서 위조 형태로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거를 경찰에서 이제 대포법인 같은 거를 적발을 했을 때 이거를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처벌하지 않는 거죠. 대포법인을 설립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처벌이 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언제든지 설립을 할 수 있고 대포법인과 대포통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결국은 좀 사후적인 관리의 문제가 아닌가. 경찰이나 뭐 이런 금융당국이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수사를 하고 자체적으로 처벌을 하고 해당 법인 폐쇄 명령을 내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계속 제도가 악용되는 것 같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대포폰이나 뭐 대포통장 이런 게 사용됐다는 정황이 나오면 나머지 이제 여죄, 그리고 사기죄 말고도 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이제 대포통장 양도 양수에 관한 위반이나 아까 말씀드린 뭐 가장납입이나 뭐 이런 여죄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여죄들에 대해서 경찰이 인지를 하고 해당 범죄에 대해서 인지를 해서 수사를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나가지 않습니다. 일단 결국 자기 일이 늘어나거든요.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면 이게 여죄가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고 계속 압수수색 영장이나 뭐 통신조회나 아니면 금융정보 자료 제공 뭐 이런 걸 요청을 해서 증거를 제출받아서 뭐 보고서를 써야 되고 여죄 인지 수사 보고도 해야 되고 피해자 소환해서도 피해자 신분조서도 해야 되고 은행에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 이런 추가적인 절차가 계속 나오니까 본인들 일만 늘어나는 거죠. 또 이제 형벌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데, 예를 들어 범죄인이 하나의 범죄를 저질러서 기소가 돼서 처벌을 받는 경우하고 여러 개의 범죄를 연속적으로 행해가지고 기소가 돼서 처벌하는 경우하고 형량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찰이나 검찰에도 실적에 큰 차이가 없고요. 경찰 입장에서는 실적이나 뭐 형량도 차이가 없는데 굳이 자기가 2배, 3배 일을 하면서 그러한 새로운 범죄를 밝히는데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는 거죠. 결국 법 개정을 통해서 만약에 수사 과정에서 해당 법인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발견되면 경찰이 금감원과 은행과 뭐 은행연합회와 협조를 해서 해당 법인이 유령 법인인지 뭐 확인을 하고 해당 법인이 개설한 모든 계좌를 정지시킬 수 있게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죠. 경찰에 신고하는 것, 이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신고를 하고 나서 계속 수사를 하다가 다른 곳에서 잡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찰이 피해자 인지 자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잡혔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가장 먼저 신고는 해놓고 일단은 뭐 기다리는 수밖에 뭐 없는 상황이죠. 물론 피해자가 수사 단서나 이런 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해서 신고하고 나서 계속 경찰에 제공해 준다면 범인을 좀 더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경찰도 찾기 힘든 걸 피해자가 찾는 거는 더 이제 힘들긴 하겠죠.
하여튼 좀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돈에 욕심을 부려서 본인이 당했다, 이런 뻔한 거에 왜 속느냐라는 분들이 많으신데, 실제로 당하고도 가족이나 친구나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고 그냥 혼자서 끙끙 앓는 분도 많이 계시고, 이게 피해자 탓으로 돌린다기보다는 좀 범죄 행위 자체에 대해서 수사와 엄벌을 요청하는 모습을 좀 보이셨으면 좋겠고, 모든 투자는 결국 본인 책임입니다. 뭐 투자를 할지 내 돈을 넣을지 그거는 본인 책임이니까, 적어도 상대방이 실제하는 업체인지 방문이나 대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고, 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정확히 알고 그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비대면 거래, 심지어 은행 계좌도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고 증권 계좌도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고 핸드폰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시대가 오는데요. 사기꾼들이 노리는 허점이 이제 핸드폰으로 모든 거를 하려는 피해자들의 편의성을 노리는 거니까, 그런 점을 좀 유의하고 확인 절차를 꼭 거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